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됐지만 변함없이 국제정세를 보는 올바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보는 러시아 서방 간 쟁투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그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구소련방 국가들 간의 관계를 끊으려는 서방의 전략적 목표는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슈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구소련 국가에서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방이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 우크라이나까지 싸우도록 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발틱 국가, 동유럽, 독일도 이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쟁투가 러시아 연방의 고갈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서방 자체의 전략적 패배를 더 가까워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리슈킨은 러시아 방첩 전문지 라즈베드칙 시크릿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상황을 뒤흔들려는 지속적인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키예프 정권이 아니라 집단 서방과 주권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나리슈킨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우선 공격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여기서 앵글로색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과 런던의 접근 방식이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앵글로색슨족의 유명한 격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예일대학교 국제관계 교수였던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이란 지정학자의 말입니다.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은 유라시아 룸랜드, 즉 서유럽과 중동,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같은 유라시아 주변부를 장악하는 국가가 유라시아 하트랜드, 즉 중국, 러시아를 먹는다는 이론을 설파했습니다.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의 이 같은 지정학 이론은 미 국제정치의 교과서입니다. 앵글로색슨이 서유럽을 가신국으로 거느리면서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 하는 지금의 국제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 수장 세르게이 나리슈킨의 국제정치 통찰력은 발군입니다. 전 세계 판도를 정확히 꿰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서방은 구소련 국가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인도주의적 관계도 끊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워싱턴이 구축한 전 세계 금융, 군사정치 시스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동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선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으며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전선의 상황은 키예프 정권에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의 전략적 주도권은 러시아의 것이며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붕괴 직전이고 정통성이 결여된 젤렌스키 정권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리슈킨은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소진한 뒤 발틱 국가, 동유럽, 독일을 러시아와 싸우도록 만들려는 서방의 전략적 계산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태 에스컬레이션은 워싱턴과 런던에서 바라는 러시아의 고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서방 자체의 전략적 패배를 더욱 가까워지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재와 국가 자산 약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을 포함해 수입 대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공급망이 등장하고 있으며 주로 대유라시아 지역에서 비서구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미국의 실패한 사례로 조지아를 들었습니다. 그는 꼭두각시 사카슈빌리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조지아에서 서구인들은 여당인 조지아 드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인들이 무모한 서구 지향의 해로움을 깨달았으며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서구의 리버럴 트랜스 휴머니즘 어젠다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몰도바의 산두 정권은 선거에서 어거지로 승리했으며 사실상 몰도바 사회에 깊은 분열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몰도바 선거에서 산두는 제외 유권자표 가운데 서구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편법과 부정으로 이겼습니다. 나르시키는 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도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과 EU의 권고를 듣지 않고 모든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르시키는 서구의 독보적인 지배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워싱턴과 런던은 그들의 식민지적 사고와 인종차별 때문에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앵글로색슨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공개적인 테러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글로색슨은 상대방을 매수하거나 죽이는 두 가지 솔루션에서 부쩍 후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에 대한 암살 시도,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총리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나르시키는 말 그대로 신흥 다극 세계의 모든 뛰어난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킨을 보면 정보기관 수장이라면 저 정도 내공은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 세계를 보면서 판세를 읽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